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중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북한의 수출 품목들을 보면 중소기업 수준의 제품과 물량으로 수출품 생산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억 달러가 넘는 수출 규모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북한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97개로 100개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이마저도 수출액이 $10,000에 못 미치는 제품들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출로 볼 수 있는 품목은 46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수출액도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수출 물품의 총액은 2,736만 달러 규모로 일반적인 나라의 건실한 중소기업에나 어울릴 법한 액수입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비공식 무역과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통한 밀수출을 합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식적인 경제 지표로만 본다면 전체 주민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나라가 6개월간 벌어들인 외화가 2천만 달러대에 그친다는 건 그만큼 북한 경제의 불안정한 단면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은 최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늘리는 등 경제난 탈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상위권인 손목시계와 인체 해부 전시 모형, 인조 속눈썹 등은 몇 년 전까지 볼 수 없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과거 수십억 달러 규모로 수출했던 석탄과 섬유 제품 등의 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124만 달러를 중국에 수출한 인체 해부 전시 모형의 경우 전체 수출품 중 7위의 규모였지만 2017년 상반기 7위에 올랐었던 남성 의류 대중 수출액은 지금보다 약 140배가 많은 1억 7,800만 달러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y've tried to earn a little bit of money by doing similar processing on commission, but for small value items, but nothing that could earn anything like the volume of income that they had with the textile industry. So, they're scratching wherever they can to find ways to earn foreign exchange, even if it's modest.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국가 산업과 개인 산업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건 규모가 큰 국가 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대거 실직 상태에 놓이는 등 부차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가정이긴 하지만 어느 시점엔 국가에 저항하는 상황도 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여전히 선박 국적 변경 등의 해상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는 군축 비확산 관련 홈페이지에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올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관련 사례를 제시하면서 북한 선박이 캄보디아나 피지 선박으로 국적을 임의로 변경해 수역을 불법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들은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조작해 선박 정보를 담고 있는 해상이동 업무 식별부호를 변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는 이어 북한 선박이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해상이동 업무 식별부호 첫 3자리를 조작해온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면서 이런 조작은 북한 선박들의 불법 거래를 은닉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복구와 관련한 외부 지원을 받지 말라고 한 데 대해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은 이해하지만 여러 악재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주민들의 고통만 장기화한다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이번 홍수 피해로 북한 내 사망자 수가 13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4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사망자 발생 등 인명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고 농경지 피해 면적과 주택과 건물 파손 규모 등 경제적 피해 상황은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홍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두 가지 위기와 도전으로 규정하면서도 외부 도움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밝히고 있는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대북전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구호단체들은 경제 상황이 심각한 북한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 especially with the economic stress it has on the border posed for the last 6 months, with the long-term economic stress of sanctions, and of course with the relatively low economic capacity they have to begin with, quick recovery just based on domestic resources may be very difficult.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BOA에 북한 당국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장기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악의 홍수가 될지 모르는 이번 폭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가능할 수 있어도 수해 복구 장비나 깨끗한 식수 시스템과 구호 물자, 약품 등은 외부 도움이 없다면 곧 한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주민의 의료와 보건, 영양 상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원은 북한의 도움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최우선 과제인 신종 코로나 방역의 일환이겠지만 북한은 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North Korea, they may go as long as 40 days. They're trying to be cautious, but I would add that they're trying to be overly cautious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level of threat that they feel. The extra steps that they're taking, which may not be based on science, but more of fear, is causing more harm. And this is where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partners, are starting to feel completely restricted. 이런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ACAPS는 13일 북한의 집중호우가 이어진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북한 주민 135명이 숨지고 11,000가구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가 북한 당국의 보고를 받아 밝힌 22명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내 집중호우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북한 당국은 명확한 피해 규모를 알려야 한다고 국제 구호단체들은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차 세계대전 중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됐다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한인 10명에 대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등을 러시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지난 5월에 개최한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6월 17일 러시아에 이들 10명의 유해를 찾아 가족에게 송환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사실을 최근 가족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는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실종된 25명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제출했었습니다. 유족회는 이들 25명이 강제 실종 상태임을 확인하고 러시아와 한국, 일본 등 관련국에 생사 확인과 신원, 유해 발굴 등의 노력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최근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들을 인용해 사할린주 지방정부가 유엔의 요청에 따라 과거 강제 동원된 한국인 수만 명 가운데 실종자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의 원칙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한국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해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이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북핵 불용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와 평화 통일이라는 목표는 정권이 교체되고 정책 담당자가 바뀌어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100세를 일기로 타계한 6.25 한국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구국의 영웅 백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앞서 지난달 한국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비판하면서 남북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끌려다니기보다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는 협상 태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